이 시대 모든 남자들의 애환을 이야기합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라는 이유로 함께할 중년 남성 대표 두 분 소개합니다. TBS에서는 아나운서 부장이지만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는 나루지기로 유명한 분입니다. 나선홍 나루지기 아나운서 나와 있고요. 그렇죠, 나선홍입니다. 허리케인의 보약 같은 친구죠. 보약 같은 친구야 진시몬 씨. 보약 진시몬입니다. 예. 한약 향기가 스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필링이 충만해? 왜요? 그것도 으라차차가 나와. 나루지기인데 해야지. 이대근 씨. 대기실에서 우리 진시몬 씨랑 좀 털고 들어왔더니 네, 몸이 아주 가뿐합니다. 이대근 씨가 했던 역할은 뭐였지? 배역이? 이대근 씨 하던 거. 왜 이렇게 덥냐? 궁예. 누구인가? 야 이게 다 자동으로 나오는구나. 그냥 배우로 전업해 그냥. 지금 이제 그 개편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 좀 하고 있어요. 개편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 왜 그런 거를 해? 네. 아까 조금 전에 그 지식브런치 하면서 인도 선거 얘기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들려드린 노래가 달러 맨디의 투낙투낙툰인데 그 중간에 정말 이거 어디서 나온 노래지? 이게 우차사. 나도 기억이 나는데 우차사. 네, 우차차에서 뭐 하는 가발 쓰고 뚜루뚜루뚜뚜루뚜뚜루뚜루뚜 따다다 이거 있었죠. 이게 만사마. 한번 해봐요. 가수가 해봐. 왜 타령으로 가 갑자기? 역시 강변가요제 출신이라 다르다. 이게 강물 흐르듯이 참. 인도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파푸아뉴기니. 파푸아뉴기니 예. 둠바둠바 둠바라담바 붐바밥. 알겠습니다. 네. 진시몬 씨 얼마 전에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갔었죠? 이게 누가 조사하는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알고 있지. 손바닥 안에 있지. 거창 다녀왔습니다. 거창에. 네, 거창에서 세계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경남에서 했어요. 이제 거창이라는 데서 했고 거창에서 그 전국에서 온 청소년 트로트를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 있는데 물건 많습니다. 세계 트로트 대회라며. 그렇죠. 이제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니죠. 세계인데 비행기 타고 왔어? 그렇죠.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전국에서 오는 거죠. 거기 가서 뭐 했어요? 저는 이제 심사위원? 시상식 하기 전에 이제 축하 공연. 대한민국의 트로트란 이런 곳이다. 이런 걸 보여준 거야?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 그러면 그건 그냥 무보수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행사비 받지. 거창에서 했으니까 행사비도 거창하게 받았을 것 같은데. 야 이거 이거 아까부터 치고 싶으셨죠? 네. 왜 나부장도 하고 저도 싶었어? 했거든요. 거창 톨게이트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창 입구에 딱 들어가면 거창 무슨 뭐가 있어. 근데 거창하게 써 있어요. 거기 그렇게. 거창이 또 사과가 유명하죠. 거창하다 이렇게 써 있어. 거창의 사과가 유명하다고요? 거창 사과 유명하지 않나요? 하여튼 거창이 지리산 줄기 아닙니까? 맞아요. 함안, 거창. 네, 맞아요. 저는 그 무슨 고속도로요? 쭉 가다 보면 거창이 나오던데. 거기가 산청인가? 그러겠죠. 네, 산청도 있고요. 산청 거창 붙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말이에요. 혹시 유류분 제도라는 말 들어봤어요? 유류분 제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라는 게 이 배우자하고 자녀, 부모, 형제한테 법정 상속분의 일부를 최소 상속 재산으로 보장하는 걸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갔어. 그럼 유언으로 아들에게 전 재산 7억을 너한테 준다. 이렇게 유언해도 아들은 4억 5천, 어머니가 1억 5천, 딸이 1억 이렇게 받게 된다는 거예요. 유류분으로 해서. 아시겠죠? 네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 봐. 그렇구나. 그 금액이 많네. 재산 7억을 준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는 한 60% 넘게 아들이 이제 큰아들이 다 내 거야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서 줄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20%. 이게 아들은 한 60, 한 2, 3%, 어머니가
줄 게 없는 사람은 해당이 없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진심원 씨가 이제 눈을 감으려고 그러는데 저기 아버지 뭐 남기고 하실 건 없나? 없어. 없다. 나중에 선홍이는 이럴 것 같아. 야, 유류분 제도가 있는데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지금 은행에 빚이 6억이 있단다. 이걸로 나눠서 니들이 책임을 져라. 그럴 때를 위해서 큰아들이 사업 갚고 그럴 때를 위해서 이런 그 또 그 제도가 있잖아요. 상속폭이나 한정 상속 그런 게 있어요. 아유 뭐 많이 하네 나부장 재산이 찾아보시기 많나 바랍니다. 봐. 찾아보시고. 아니 오기 전에 검색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렇구나. 유류분 제도는요. 네. 이게 그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그리고 직계 존속과 됐고, 형제자매는 알았어. 그말 해봐야 뭐. 짧게. 자,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 유류분 제도가 이 46년이 지났는데 네. 비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선 고인의 개인적인 재산을 어떻게 쓰던 자유인데 유류분 제도가 이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불효 등으로 인해서 고인과 관계가 나빴던 아들 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 아들 딸한테도 재산을 물려줘야 되느냐 이런 게 이제 비판의 주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네. 심지어 이제 불효자라도 당당히 아버지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그래서 불효자 상속권이다 이런 비아냥이 나올 정도라는데 예. 요거에 대해서 두 분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아니 그집 불효자한테는 과연 재산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글쎄 그 집 나가고 싸우고 집 나가서 효도도 안 하고 했던 그런 자녀한테는 이런 법이 약간 좀 불합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자녀가 볼 땐 더 그럴 거야. 그렇죠. 나는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엄마 아버지를 모셨는데 네. 돌아온 탕아가 왔어. 네. 형제 중에 네.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면 예? 생전에 아버지를 모셨던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비판이 좀 있을 것 같아. 나부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는 그 제가 대답하기보다는 이번에 그 변호사가 된 예. 우리 진심원 씨 아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이제 시작인데 알겠어 그거? 며칠 전에 됐는데. 아 그래? 며칠 전에 됐으니까 더 많이 알겠지. 아니 공부를 들어오면서 만졌으니까. 이제 진심원 씨가 그런 얘기 했죠. 아니 평생을 부모님 모른 채 이렇게 살아가다가 그치. 돌아가시고 나서 떡하니 나타나서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뭔가의 기준이 필요하다. 그렇지. 네, 그리고 네.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예. 근데 법적으로 그게 있을까? 법적으로 그걸 없으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네. 예. 자, 그래서 오늘 유류분 제도 관련된 기사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불효자 생각도 나고 해서요.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 주제를 이것으로 잡아봤습니다. 남자들의 불효자는 옵니다. 네, 불효자. 예. 뭐 유류분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 폐지돼야 한다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는 거고 이 제도가 헌법 재판소 심판대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서 이제 예.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자 오늘 주제 남자들의 불효자는 옵니다. 부모님 마음에 대못을 박았던 일. 진심원 씨. 많죠. 네네. 부모님 두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던 일. 많죠. 뭐 피눈물까지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부모님 그 속상하게 하고 또 속삭이고. 부모님 정신을 혼미하게 했던 일들. 야야 진심원 내일 부모님 나오시라 그래. 이랬던 분들 자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뭐든 좋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에 0951번. 네 채널 돌리지 마시고요. 난 불효자 채널 돌려야지 이러지 마시고요. 자 유튜브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푸짐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불효자는 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울림이 있을 거예요. 예, 생각나시는 대로 저희하고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보내줄 때까지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노래 좋더라고요. 진심원. 야. 여기 부모 자식인데 여기 자식은 다 효자 얘기하는 거지. 네? 그렇죠. 이제 뉘우치는 거니까 뭐. 예. 어머니 아버지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 부모 자식 듣고 오겠습니다.
진심원의 부모 자식 들었습니다. 너희만 잘 살면 된다. 네, 그렇죠. 어르신들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니네만 잘 살아. 그래. 뭐저 내 걱정 말어. 그렇죠. 니네만 잘 살면 돼요. 근데 이제 보통 자식들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돈 달라고 소리만 하지 말어. 니네만 잘 근데 살아. 꼭 돈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뭐 나부장의 자제분들이 아마 지금 학생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 아니 큰애는 이제 군대 갔고 둘째는 이제 이제 사회인이 됐을 때 네. 성인이 됐는데도 와가지고 그거는 손 벌리고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사연 살펴보기 전에 두 분 먼저 부모님 속속였던 그런 경험. 많죠. 아버지가 이시돌 목장의 또 대표. 아이 그 대표는 아니고 과장님이셨고요. 아, 과장님이시라지 참. 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네. 그 어머니한테 속속인 거. 어머니 혼자 계신데 그거를 진심원 씨는 가수한다 그럴 때 지금 제주대학교 법대를 다녔었잖아. 예, 예. 그 엄마는 판검사 되기를 원했을 텐데. 어머니는 이제 뭐저 안 가수 그러셨어요? 되는 걸 원치 않았죠. 그러니까. 근데 근데도 속썩이지 이제 않았어요? 계속 제가 그래도 하니까 그래도 집에서 막 그 방에서 이불 쓰고 막 소리 나니까요. 드럼에다가도 뭐 이렇게 뮤트할 수 있도록 이불 같은 거 천대고 테이프로 감고 막 치고 그러면서 박자 연습을 했구나. 합주를 했죠. 조그맣게. 집에서 네, 집 안에서. 누구하고? 연습을. 우리 합주 그룹 사운드를 했으니까. 여보세요. 예. 이불 하나에 그 합주단이 다 아니 들어가? 그게 아니라 이게 소리가 안 나게끔 최대한 안 나게끔 하고 이제 장치를 하는 거죠. 이불로 뒤집어 썼다는 게 아니고 예, 합주를 예, 하는데 예. 드럼에는 이불을 넣고. 예,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리 안 나게 해도 들리잖아요. 예, 그렇지.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버지도 안 계시고 지금 치킨집 보고 있는데 저 어떻게 모델라고 저러나 그래갖고 집안을 일으킬 생각은 예, 안 하고. 어머님이 성당을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전 보러 갔어요. 전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참 저희 어머니도 성당 다니시는데 좀 뭐 야 이런 거는 좀 이런 물건은 좀 재수가 없지 않니?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성당 캐톨릭이시면은 가서 저 신부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또 점을 보러 가? 답답하니까 네? 이제 친구분이 야 내 잘하는 데 가보자 물어보자 해서 물어보니까 야 저 니네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내가 음악을 하든 뭘 하든 그냥 놔두고. 거기 제주도야? 예. 제주도 어딘데 거기? 그 제 위치는 알겠는데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아 그래? 아직도 있어? 모르겠어요. 그럴 때 엄마의 속을 한번 뒤집어놨다. 아이고. 뭐 지금이야 저 어머니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지금은 뭐 진심은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네, 대한민국에. 지금은 어머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예 그렇죠. 놔두길 잘했다 하시죠. 예. 지금 뭐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인데. 뭐. 우리 저 궁예 아나운서는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춘기가 거셌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제가 반항하고 그러다가 이제 방학 맞았지 때 그러다가. 예? 맞았지. 많이 맞았지. 아우 비 오는 날 정말 나부장은 쏟아지지. 맷집이 좋아가지고 네. 고등학생 때였잖아. 저는 아닌데 저희 아버지도 맷집이 고등학생 더 좋았을 것 같아. 도망가는데도 그걸 붙잡아가지고 끝까지. 근데 그 방학 때 네. 욱하는 마음에 친구하고 둘이 텐트만 가지고 무전여행 갔구나. 무전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해남 땅끝 마을 있죠. 우와.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완도 복일도라는 데가 있어요. 윤선도 예, 어부사시사. 네, 거기에서 한 보름을 이야. 텐트만 밥이 다 떨어져가지고 동네 그 마을에 가지고 할머니한테 그 밥 얻어가지고 먹고 복일도에서 밥 떨어지면 그왜 아니 고기 잡으라고요? 그 해삼 잡아먹고 그러면 되지. 아, 그건 노인과 바다죠. 복일도에 가서 뭐 밥벌이 이게 아니라 거기를 집을 가출을 해갖고 텐트 들고 보름 동안 섬에 들어. 그랬는데 들어보세요. 강하다, 그랬는데 강해. 집에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집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짬뽕을 하나 시켜주시더라고요. 중국집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나 하고 이제 먹여서. 네, 그러니까 그 짬뽕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구나. 네. 좀 알겠어요. 길었죠? 길었어요. 괜찮았어요. 예, 짬뽕까지 좋았어. 예, 거기서 이제 짜장면으로 갔으면 길었는데 짬뽕으로 끝내니까 아주 네, 딱 근데 이제 옆에서 시간. 어머니가 짜장면 싫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동안에 자 청취자 여러분께서 진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니까 자 두 분 시작해 주세요. 어머니 반지 훔쳐서 좋아하는 여성분께 선물을 했는데 어머니 반지를 훔쳐가지고 디자인이 구리다는 소리를 듣고 차였습니다.
아이고 좀 그 리모델링이라도 하고 드려야지. 아니 그 쌍가락질을 들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 아니 그 24K 골드 반지 있잖아. 아주 누런 거. 동글동글하고 맥기라고 그러죠. 맥기. 네. 23년 전 물에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어머니하고 싸우고 홧김에 해군을 지원해서 해군 갔어요. 이야. 이거 싫어한 것 같다. 오. 어? 물에 가지 마라. 그랬더니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육군도 아니고 그냥 엄마한테 본때를 보여주겠어 하면서 해군을 갔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반항 심리가 대단한데 이거는 이거는. 너무 병역으로 푸셨는데. 좀 강한데. 네. 저는 30살 때 여자친구랑 사고 쳐서 술을 한 잔 먹고 부모님한테 사고 쳤다고 말했더니 무슨 사고죠?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잘했다고. 잘했다고 지금은 손자 둘을 둔 효자가 됐습니다. 오히려 50 다 되도록 결혼 못한 형이 걱정거리지 너는 걱정 아니다. 너만 잘 살아라. 부모 입장에서 아니 그럴 수 있다. 30살 때는 사고 쳤다 그래가지고 무슨 교통사고 냈는데 뭐 그런 줄 알았더니 제대로 하셨네요. 그죠? 이분은 효도하신 거네요. 그러네. 네. 결과적으로 진짜 효도를 형보다 먼저 한 거네. 예. 아버지가 병석에 누워서 엿을 사오라고 돈을 주셨는데 저는 엿 대신 카라멜을 사드리고 남는 돈으로 만화 가게를 갔습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카라멜을 남겨둔 채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아유. 아버지가 얼마나 입이 쓰셨으면 엿을 사달라고 하셨을까. 이야. 아이고. 굉장히 슬픈 그런 사연의 문자네요. 아니 카라멜 어디 만화 가게를 가셨을까?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께서 어릴 때의 그 추억의 맛 엿을 한번 드시고 생전에 그러셨던 게 아닐까? 네네 좀 달달한 게. 그러니까 아마 캐러멜하고 엿이 값이 어땠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엿은 사실 사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 엿장수 하시는 분을 만나거나 그래야 되는 건데 캐러멜은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쉽게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아버지 그 소원 못 들어드렸다 이게 자책을 하시는 조금 거네. 약간 마음에 남아 진짜 있겠어요. 마음을 아프게 하셨다 이런 생각을 드시네요. 예. 네. 고등학교 때 원동기 면허 따서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던 오토바이 사서 헬멧도 안 쓰고 사고 몇 번이나 아이고. 부모님 속썩였죠. 군대 가기 전 겨우 오토바이 끊었네요. 돈 벌어서 집에 차 타고 내려가니까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집이 많어. 맞아. 그 오토바이 타는 맞아요. 아들을 둔 아버지 제가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 오토바이 참 무서운 거라고. 오토바이는 사고 나면은 중상 자동차 아니면 사고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사망이죠. 예, 보호 장비도 이제 헬멧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제주 시내에서 아니 그 고향집으로 가는 길에 예. 차가 있는데 그날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는데 예. 아이고. 그 앞에 덤프 트럭에서 떨어진 그 낙하물 때문에 그거 피하시다가. 예, 그렇게 됐는데 제가 친구 오토바이 타고 집 앞에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막 진짜 엄청 혼내셨어요. 오토바이 치우라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오토바이는. 네. 그러셨구나. 예. 남자들은 오래전 TV 프로 우정의 무대 엄마가 부대를 방문해서 아들을 찾는 시간 그 노래를 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꼭 효도해야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님이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랬었지. 재밌었는데 그거. 엄마가 저 뒤에 계신 분이 저희 엄마가 아닙니다. 근데 왜 나왔어요? 그랬더니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인사드리고 싶다고. 맞아요. 그때가 아마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이었는데 MBC 우정의 무대 네네. 꼭 보던 저 프로였는데. 예. 자, 여러분들 사연 부모님 속 썩이게 했던 사연 받고 있습니다. 자, 사연 여러분 보내주시는 동안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중요한 남성들의 메마른 가슴을 축축하게 적셔드립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나선홍 아나운서, 가수 진심원 씨 함께 남자들의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주제로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 두 분 문자 소개해 주세요. 아니, 저는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아까 네. 우리 진심원 씨도 네. 어머니가 엄청 반대를 가수 되는 걸 엄청 반대하셨잖아요. 그렇지 공무원 되는 걸 원했죠. 네, 근데 이제 성공하신 분들 예를 들어 조용필 씨도 아버지가 그렇게 기타를 그 아궁이 속에다가 이렇게 버리고 너 가수하지 말라고. 기타를 태웠대요? 네,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 뭐 최고의 반열에 오르셨잖아요. 가왕이죠, 가왕. 네, 이렇게 그 부모님의 어떤 뜻을 거스른
한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딱 됐을 때 이 행복과 기쁨은 엄청날 것 같아요. 그거 어때요? 저는 그래도 부모님이 그냥 약간 놔둔 편이라서 어느 순간에 그래서 처음에 우리 동네에서 제가 막 기타 치고 노래하면 민원이 들어갔었어요. 시끄럽다고. 근데 강변가요제에서 상 받고 가수가 되고 나서 집에서 연습하면 그 집 놔두라고. 그런 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가 주변에서 아유 시모니가 아들이라며 이런 얘기 들으면서 이제 막 하니까 자랑스러워하고 그때 나도 기분이 이제 좋았죠. 그때부터 저 MBC 강변가요제 나가고 나서 시모니 강변가요제 나왔대. 그 기타 계속 치라고 그래야. 거기 시청률 엄청났잖아요. 그랬겠죠 옛날에. 진짜 다 아시더라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소개해 주세요. 네, 우리 도련님은 59인데 결혼을 못해서 불효하고 있다고 하래요. 59살이신데. 아직 좀 늦은 나이다, 그지? 그러니까 형수님이 문자 보낸 거지, 그지? 올해 만나실 수도 있죠. 형수님이. 근데 저는 올 가을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있잖아요, 왜? 뭐요? 그 다문화 가정들 아주 열심히 사는 모습 보면 너무 좋던데. 네. 아니 결혼을 이렇게 안 하려고 하시는 마음이신가? 아니 진심원 씨 저 태국 가끔 가잖아요. 아니 난 너무 좋아요. 다리 좀 나봐요. 아니 우리 저 후배들도 이렇게 그 태국 분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잘 살고 애 놓고 사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무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또 그 태국 분들은 남편은 공경하는 게 두 손을 꼭 모으고 불교 국가잖아 또. 돈을 뭐 1,000바트 하면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생일이라고 외식하자 이러고 딱 주면은 코쿤캅 이러고 이제 손을 모아갖고 인사를 코쿤캅? 코쿤캅. 코쿤캅. 네. 너무 좋더라고. 이제 포기하지 마세요. 네. 지금 어디야? 나 인생- 지금 방콕 저 처갓집에 와 있어. 어쩌지. 인생 60부터니까 뭐 쉬운 아홉이라 안 해도 희망 잃지 마시고. 예. 고등학교 때 기타를 배우고 싶어서 어머니께 엄청 생떼 쓴 기억이 있네요. 그때 성음 기타가 15,000원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안타까우셨는지 하모니카를 사주셨는데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가끔 불기도 하고요. 감사한 어머니 마음 이런 거구나 싶네요. 참고로 제 나이 59입니다. 성음 기타? 그게 그 성음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타. 기타가 15,000원. 예, 그때 그랬죠. 그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하긴 있는데. 저도 옛날 대학교 다닐 때 10,000원인가 그러면? 기타가요? 옛날에는 성음 기타라고는 저는 모르겠고 세고비아 기타. 그렇죠. 세고비아 세고비아 유명하죠. 기타. 네, 맞아요. 지금도 있죠. 세고비아 기타 아직도 예, 있습니까? 예, 예. 기타가 10,000원밖에 안 해? 옛날엔 그렇겠지 옛날에. 싼 것도 옛날에. 그 판이 뭐냐에 따라 틀려요. 싼 건 소리가 어떻습니까? 습기에 약하고 오래 못 갑니다. 그래요? 그런 거를 이제 조용필 씨가 그 싼 거를 일부러 아버지 앞에 치고 있다가 뺏기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전 딸이네요. 저희 먹고 살겠다고 엄마를 요양원에 모신 거 진짜 불효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6남매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을 텐데 6남매들은 어머니 한 분을 못 모시고 요양원에 보내드렸네요. 자꾸 야위어가는 엄마 보면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셨어요. 네, 이런 가정이 뭐 많으시죠. 많아요. 네네. 우리 백승일 천하자사 백승일 씨. 홍주 네. 그 친구네도 어머님 모시고 계신데 어머님이 누워 계시거든요. 오 그래요. 좀 굉장히- 진심원 씨가 그 집하고 친하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래 좀 많이 힘들겠다. 가족처럼 지내니까 그러시는구나. 네. 이도 저도 못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홍주가 일 못 하고 노래하러 못 다니는 거 이 시즌에. 백승일 씨가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돌아다니는데 돈이 안 돼. 백승일이 돌아다니서. 아니 백승일 씨랑 그 방송을 해봤잖아요. 천하장사답게 목소리는 크더라고. 아주 그 에너지는 넘치죠. 텐션 좋고. 백승일 씨 연락 주세요. 자, 불효자는 울 자격도 없어요. 후회해봐야 다시 못 올 시간.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직업 군인으로 제대하시고 적은 퇴직금에 대출로 작은 사업을 하시다가 어려워져서 정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품고 살아왔죠. 그 후 말씀이 없어지신 아버지셨는데 저희들은 그때까지 아버지의 우울증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업의 실패로 인한 무건이신 줄 알았죠. 세월이 흘러 건강 이상으로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자식들, 불효자는 울고 싶어요. 하지만 울 수도 없네요. 아버지께 못한 효도 어머니께 다하고 싶네요. 네. 네.
문자가 왔습니다. 아니 그 직업군인 하시다가 제대하고 나서 그 뒤에 가족들을 이렇게 책임지려고 그 엄청난 무게감이거든요. 그래서 좀 그거는. 사업하다가 잘못되신 건데 네. 참 진짜 안타깝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돌아가시고 나서면 이제 후회가 되고. 네. 사실 그 아버지들이 이제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들이 이제 밖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정년까지 회사집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었어? 그러다 보면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이러다가 또 이렇게 아니 근데 형님 옛날엔 몰랐는데 제가 이제 뭐 정년이 다가오니까 대기업에서는 55 넘어가면 뭐 이게 명퇴처럼 하던데. 네. 그러니까 그때 되니까 이게 지금 남의 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님들 힘내시고요. 네. 네. 자, 하세요. 노래를 한 곡 들을까요? 노래 뭐 PD예요? 노래 뭐 그렇지 준비도 안 PD가 했는데. 알아서 이제 이거. 네네 부모님 모시는 일로 아들 5명이 모여서 회의하다. 노래 듣겠대. 노래 듣겠대. 알겠습니다. 사인이 안 맞네. 오늘. 네. 그저 PD 우리 김현우 PD 네. 효자죠. 네,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예, 오늘 불효자 얘기하는 거라 라우나의 불효자는 옵니다. 듣고 올게요. 네, 남자라는 이유로 오늘 불효자를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아마 나훈아의 불효자는 옵니다 들으면서 또 많이 또 울컥하신 분도 계실 거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 나부장이 지금 우리 노래 나갈 때 집마다 얘기 들어보면 상황이 다 그럼요. 누구나 낙한 집이 다 사연은 있다. 있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인데 내가 101호 살고 앞집은 102호야. 그러면 딱 보면은 102호 집은 되게 행복해 보일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대요. 그 행복해 보이는 102호 집에도 들어가서 딱 30분만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사는 101호 집이나 102호 집이나 별반 차이 없겠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네. 집집마다 다 그런 거는 있다라는 거죠. 그냥 마냥 행복한 집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진심호 씨 이렇게 참 행복해 보여도요. 그러니까 행복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 그렇게 불의의 사고로 여의고 얼마나 시몬 씨도 어렵게 살았겠어. 죄송합니다. 이제 행복해 보여요. 그냥. 예. 제가 오죽하면 너나 나나라는 노래를 만들었겠어요. 너나 하나 나나 너나. 그래. 좋아 분위기 바꿔. 자 파푸아뉴기니 어떻게 한다고? 파푸아뉴기니 tumba 외로워 마라. 오케이. 좋아. 자 사연 또 소개해 주세요. 네, 91년도 실명제 하기 전 부산은행에서 500만 원 인출해서 서울로 가출해서 3일 동안 오렌지족하고 내려가서 어마어마하게 혼났습니다. 오렌지족을 아이고 야타. 엄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안주거리로 잔소리를 하셨는데 지금은 그 잔소리가 너무 그립습니다. 엄니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예. 자 이분이 전화 연결해놨대요. 전화 연결이요? 여보세요. 아이고 목소리 좋으시네. 청취자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 먼저 좀 해주세요. 예, 서울에 올라온 지 20년 됐고요. 예. 분당에 사는 그냥 부산 꼴통이라고 좀. 부산 꼴통 좋다. 부산 꼴통. 부산 꼴통. 이거 청취자분이 그렇게 부르라 그래서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꼴통님. 예, 괜찮습니다. 부산 꼴통님. 자 진심호 씨 나선호 아나운서 인사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실명제 하기 전에 500만 원 인출했으면 본인이 인출하신 거예요? 예, 그때는 네. 인형 실명제 하기 전에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집 전화번호 뒷번호가 끝자리가 비밀번호라서 그걸 외우고 있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여름에 그 부산은행 지금 용호동 지점입니다. 지점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가서 돈이 분명히 2천만 원 정도 들어 있었는데 그래서 양심이 있어가지고 500만 원만 빼고 올라가서 올라갈 때는 이야. 비행기 타고 내려올 때는 무궁화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니 91년도면 형님 91년도 500이면 세다. 그러면 많이 세죠? 무궁화호 타고 내려오실 때 나머지 1,500도 생각이 나셨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 돈이 모자라서 압구정동인가 강남에 있는 부산은행이 하나가 있었어요. 사고 쳤어. 네. 그게 찾으러 갔는데 이제 중지가 돼가지고 못 뽑게. 그
사슬 경찰관이 잡으러 와가지고 도망갔습니다. 아니 큰일 날 가만히 뻔했네. 있어봐요. 그러면 이제 금융실명이제 전이니까 엄마 이름으로는 하여튼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통장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통장 500 찾고 통장도 갖고 튄 거예요, 서울로? 그렇죠. 도장하고 다 갖고 튀었어요. 그러니까 압구정동에서 오렌지족 하다가 이제 돈이 모자르니까 부산은행 갔는데 거기서 이제 네. 걸려버렸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모님이 신고를 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거래 중지를 해놔버린 거죠. 근데 좀 그 집에서 좀 내놓은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네. 그렇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어머니가 이제 안 놓으려고 하다가 실수로 생겨가지고 늦둥이였습니다. 늦둥이. 몇 살 터울이세요? 누님하고 9년 차이 나고요. 형하고는 6년 차이. 제가 이제 50인데 네. 그렇게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돈 빠져나갔을 때 얼마나 어머니가 그냥 땅을 치고 아유. 고등학교 몇 학년 때였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러면 강하다. 무슨 방학 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방학 한 달 남겨두고 아니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냥 무작정. 아니 형님 500만 원을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뭐 하고 써? 그러니까 아니 근데 말이죠 부산골통님 예. 그 압구정동 어떻게 아셨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야타족 해가지고 그래서 뭘 하셨어요 거기 가셔가지고? 방송인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살살 하세요. 비원 세계 있지 않습니까? 비원 지하 1층? 지하 노래 나오는데. 예, 그 춤추고 노래 나오는 데 있잖아요. 네네. 그때 호텔 클럽이 라이트. 유행했지. 호텔 그때 무도회장. 얼마나 꼴통인지 또 형님 또 주민등록증을 그때는 주민등록증이 코팅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 코팅을 살짝 벗겨가 사진만 바꿔가지고 형님 걸 들고 갔습니다. 이건 뭐 야 이분 완전 절도의 위변조의 사문서 위조. 야 공문서 위조. 공문서 위조. 형님은 잡혀가죠. 아니 근데 고등학교 1학년생이 머리도 짧고 했을 텐데 나이트클럽에서 받아줘요? 고등학교 때 또 머리를 어느 정도 꼴통이었냐면 머리 위쪽에 구멍을 하나 내가지고 구멍? 구멍. 응. 그러니까 탈모라고 거짓말 해가지고 머리를 길렀어요. 학교 다니면서 또 이게 예. 네. 그럼 선생님들이 이거 오케이 해줬어요? 그렇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구멍을 면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약간 그 잔머리에 대가셨네. 지금은 무슨 일 하세요? 그때 그러셨던 분이 지금은. 네. 지금은 조그만 건설회사의 법무팀장하고 있습니다. 법무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와, 나 이렇다니까요. 아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셨나 봐요? 아닙니다. 또 대학에서는 호텔 조리학과를 나왔습니다. 야, 근데 어떻게 또 법무팀장을 하십니까? 운 좋게 서초동에서 사무장으로 10년을 하다가 지금은 사무장이라면은 저 변호사 사무실? 예, 로펌의 사무장을 로펌 10년 사무장? 하다가 그러셨네요. 로펌 사무장 예,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공부 빼고는 다 튀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머리가 능력 있으신 똑똑하시네. 거야. 예, 공부하기 하여튼 가출했던 이유는 엄마한테 반항심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헬스? 아니요, 야구요. 야구? 부산하면 또 야구죠. 네. 제가 지금은 덩치가 좀 엄청 큽니다. 그러니까 187에 100kg 정도 나가는데. 지금요? 그럼 거의 예. 이대호 선수인데요. 그러네. 근데 중학교 때는 키가 안 커서 맨 뒷자리에 앉았어요. 제일 앞자리지. 예, 그치, 제일 앞자리. 예, 그래가지고 운동을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근데 키도 조그만데 뭐 운동이니? 엄마가 이제 그러시는데 반항심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제 가출했는데 어머니가 작년에 10월달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문자 보내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것 가지고 계속 술 안주하고 어머니 그만하세요 해도 그때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그래도 어머니가 감사 주시고 이래 잘 키워주시가지고 지금은 뭐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집은 비싸다는 그 판교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하셨네. 야, 저기 부산 꼴통님. 네. 저기 어머니께 네. 영상 편지. 영상 편지 한번. 좋다. 일주기는 눈물 날것 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주기 안 지났죠.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지난 일주기도 안 돼갔구나. 꼴통이 잘 된다고 자, 하더라고. 그러면 네. 한 말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엄마한테. 어머니 너뚱이 놓으셔가지고 형 누나 사회생활할 때 학교 다닌다고 제 꼴통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 아이들이 뭐 말은 잘 듣고 있지만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리고 어제 또 우연찮게 어머니 산소에 갖다 놓을 사진을 프린트했는데 제작하고 했는데 어제 또 혼자서 소주 한잔 먹으면서 조금 가슴 속으로 울었습니다. 항상 어머니가 하늘에 지켜주시면 열심히 살 거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멋지게 살았다고 어머니인데 산소에 가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부산 꼴통님. 네. 공감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고. 하늘에서 또 어머님이 들으시고. 그래요. 네. 자, 오늘 생각하실 꼴통님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